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영혼의 입자 악시온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 그것이 아주 미세한 밀입자인 악시온이다. 제가 이런 지금 강의를 5번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위 유심론자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물질로 되어 있다 얘기하면은 나를 유물론자다, 메테리얼리즘을 얘기한다,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영적인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우주만 하더라도 그 물질들이 전부 그 천체를 이루고 있는 별을 우리가 셀래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우주 전체 공간에는 4%밖에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96%가 암흑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서 26%가 암흑의 물질이고 70%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질이냐, 아니면은 스피릿이냐, 그런 논란에 대한 어떤 대립,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런 논란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도 중요하고 어떤 그 스피릿, 영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질이라는 것이 없이 영만 존재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파생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파생될 때는 그건 전제 조건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성도 물질이 있습니다. 그 메테리얼에 해당하는 것이 그 입자, 포톤, 광입자라고 하는 포톤입니다. 그 포톤이 없이 그냥 파장만 있어가지고는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라는 아주 밀입자가 있습니다. 그 전자의 흐름, 그와 함께 파장, 전자라는 그 밀입자와 파장, 둘이 존재해야 전기의 이 일이 전기의 흐름,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물질과 파장 둘로 되어 있습니다. 또 플라즈몬 시대가 됐어요. 최첨단 과학입니다. 플라즈마가 아니고 플라즈몬입니다. 플라즈몬 시대, 이것은 그 여러 가지의 금속을 그 양자화해서 나누고 또 나누고 해서 원자 핵까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그 속성은 가지고 있으면서 파장입니다. 물질은 이미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물질의 속성만 남아있고, 그리고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질과 파장에 조합합니다. 그러면 빛도 물질과 파장에 조합하고, 전파도 전자기 이런 것도 물질과 파장에 조합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도 물질과 파장의 조화 속에서 영혼의 모든 나타남, 영혼이라는 것이 그 정서로 우선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정서적인 겁니다.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뭐 그런 근심스럽다, 번뇌, 이런 모든 그 에모션, 정서적인 면이 그것이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의식, 모든 것을 의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주 창의적인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활동은 물질과 파장의 조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질의 존재를 거부한다던가 파장의 존재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여건입니다. 서론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악시온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악시온, 영어로 발음은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행동한다고 하는 액션, ACTION과 혼동할 것 같아서 영국식 발음인 악시온이라고 발음합니다. 악시온입니다. 악시온이라고 하는 이 아주 지금까지로 봐서는 가장 작은 미립자입니다. 가장 작다고 하는 것이 뉴트리노였습니다. 뉴트리노, 중성미자라고 하는 거죠. 중성입니다. 뉴트론과 같은 중성인데 뉴트리노 이렇게 하면 그 조그만 아주 작은 중성자, 중성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크기가 작습니다. 그 뉴트리노보다도 더 작은 것이 악시온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시온은 그 암흑의 물질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악시온의 존재가 있는 줄을 안 것은 암흑의 물질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츠비키라고 하는 스위스의 천문학자가 코마라고 하는 그 은하계가 있습니다. 갤럭시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모든 그 천체들을 연구하다가 질량이 보이지 않고 그냥 질량의 그 숫자만 늘어나는데 그 정체가 포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츠비키라는 사람이 스위스 사람인데 처음으로 1937년도에 우주에는 암흑의 물질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1960년대, 70년대에 와서 미국의 여류 천문가가 있었어요. 베라 루빈이라는 하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 그 밀키웨이 우리의 은하계에서 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래도 뭐 250만 광년쯤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가 있어요. 안드로메다도 우리처럼 많은 그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은하계에 있는 별 약 뭐 한 1조 1000억 정도 되는 별이 있다. 우리 은하계에. 그런데 그 안드로메다에는 한 2조 내지 3조쯤 되는 그런 별들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 밀키웨이보다 조금 더 크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안드로메다가 우리 밀키웨이보다 늦게 생성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안드로메다가 우리 밀키웨이보다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드로메다를 연구하던 그 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베라 루빈이라고 그러는 미국의 여류 천문학자입니다. 그분이 거기 그 안드로메다에서 또 암흑의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연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츠비키라는 사람 뒤를 이어서 약 한 츠비키가 가설로 암흑의 물질이 존재할 것이다 얘기하는 약 한 30년 뒤에 베라 루빈이라는 분이 또 안드로메다에도 암흑의 물질이 많이 상당량의 암흑의 물질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가설을 얘기하면서
암흑의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의 96%를 차지한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암흑의 물질 중에 더운 암흑의 물질이 있고 차가운 암흑의 물질이 있습니다. hot dark matter와 cold dark matter. 근데 hot dark matter, 더운 암흑의 물질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뉴트리노입니다. 중성미자입니다. 중성미자가 더운 암흑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고 차가운 암흑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악시온입니다. 둘 다가 아주 작은 밀입자인데 뉴트리노는 악시온보다 큽니다. 악시온은 뉴트리노보다도 더 작죠. 작은데 이 악시온은 차가운 암흑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고 뉴트리노는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은 더운 암흑의 물질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것이 오늘날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성미자의 존재는 벌써 이미 입증이 되어서 가설이 아닙니다. 중성미자를 채취하기도 했고 중성미자를 가지고 무슨 그런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을 하는 도상에 있고 지금 중성미자 뉴트리노는 그거는 가설이 아니고 그 존재가 확인됐고 그 뉴트리노의 성격과 더운 암흑의 물질과의 상호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뉴트리노 기술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소위 중성미자 기술입니다. 이 중성미자 기술에 의하면 아무리 넓은 우주 공간에도 통신이 굉장히 자유롭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저 1호, 2호가 카이퍼 벨트까지 나가 있는데, 지구로부터 약 200AU 정도 떨어진 곳에 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보이저 1호는 그 통신 기자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구로 송신하는데 한 2-3년 걸립니다.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런데 보이저 2호는 아주 제대로 작동하니까 약 24시간 정도 만에 보낸 모든 정보가 지구에서 수신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성미자 기술이 발전하게 그러면은 우리 지구 내에서 서로 통신하는 거와 똑같은 시간이 그렇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멀리 카이퍼 벨트나 200AU, 300AU 되는 데서 그대로 송신하면은 즉각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성미자의 테크닉을 개발해서 지금 개발 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우주의 송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주가 넓어도 그 송신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그것이 중성미자 테크닉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한 10년이 되게 되면은 우주 내에서의 통신 시스템이 중성미자 기술로 인해서 달라질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시온이 차가운 암흑의 물질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는 악시온이 차가운 냉 암흑 물질, cold dark matter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곧 2-3년 후에 중성미자가 한때 가설이었다가 정설이 된 것처럼 악시온도 지금은 가설로 되어 있지만 곧 2-3년 뒤에는 정설로 되고 중성미자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악시온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 우주 전체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우주
기술, 우주 유니버스 테크놀로지의 하나의 혁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악시온의 그 구조와 기능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이제는 그 영혼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물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는 일에 신비스러운 세계를 포착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중성미자 테크놀로지, 또 머지않아서 악시온 테크놀로지, 이 두 가지가 개발되게 되면 소위 그 입자 물리학의 그 하나의 새로운 혁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5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가서는 그건 입자혁명일 겁니다. 입자혁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제가 내다보는 것은 중성미자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는 아직은 가설에 있지만은 가능성으로 볼 때 악시온 테크놀로지, 이 두 기술로 인해서 5차 산업혁명, 즉 입자혁명, 그래서 그 소위 파티클 레볼루션, 이러한 시대가 되면은 이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동시에 연구가 되고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우리 지상에서 교신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차원에서 넓은 우주에서의 모든 통신과 우주를 대하는 우리 인류의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굉장히 넓고 큰 것입니다.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넓으냐, 그것은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것인데 직경이 250억 광년이다. 그런 엄청난 공간에서 지금 빛을 내고 우리가 저것이 물질이다, 천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96%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암흑의 세계. 빛의 세계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 어두운 세계를 배척하고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인식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라든가, 빛의 세계에 거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 어두움의 세계에 거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편견입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96%가 암흑의 세계, 어두운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암흑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암흑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두 밀입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성미자입니다. 중성미자는 더운 암흑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미 연구가 돼서 중성미자 기술이 개발도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암흑의 물질, 콜드 다크매터는 악시온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시온은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극초밀입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악시온에 대한 것은 가설로 남아있고 정설이 아니고, 따라서 악시온에 대한 연구 기술,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초보 단계도 아니고 아직 시작도 되지 못했습니다. 중성미자 기술이 지금 시작되어서 발전되고 있고, 이 중성미자의 기술은 앞으로 어떤 변혁이 올 것이냐, 이런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악시온 테크놀로지는 아직 거론할 수도 없고, 악시온이라는 존재가 입증이 안 되고 하나의 가설로서 있고, 이 악시온이 어떠한 그 상호작용을
암흑의 물질, 차가운 암흑의 물질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지금 중성미자가 더운 암흑의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연구하듯이 악시온이 차가운 암흑의 물질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연구되면은 곧 머지않아서 악시온 기술, 악시온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주에 대한 모든 양상이 달라진다, 그겁니다. 앞으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 어떤 베이클, 그런 교통수단도 이 악시온 테크놀로지로 하면은 굉장히 빨라지고 빛의 속도보다 빠른 그런 겁니다. 악시온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우주를 빛보다 빠른 속도로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단계에서 악시온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또는 종교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관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신론, 기독론, 교회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교 철학이 알려주는 자연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폭적인 그 변화가 올 것이고, 그것이 그 이론과 모든 체계가 다시 개선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데도 사용될 수 없는 하나의 고철덩어리 무용지물로 될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오늘날 우주과학, 즉 중성미자 과학과 중성미자 기술, 악시온 과학과 악시온 기술, 여기에 편승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철학은 이야기가 되어줄 수 없는 때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또 우주 물리학을 공부하고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을 공부하고 거기에다가 음악을 공부한 것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는 성향까지 갔습니다. 왜 음악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것은 모든 그 우주에 있는 전체가 음악에 의해서 생성되었습니다. 우주에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생겨난 겁니다. 음파에 의해서. 그리고 우주의 질서는 그거는 음악입니다. 음악에 있는 그 수학적인 원리와 기하학적인 그 표현과 하모니와 이런 거, 리듬과 박자와 이것이 우주의 모든 원리의 그 표본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음악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단순한 예술 분야가 아니라 우주를 그거를 상징화하는 분야가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경유하지 않고서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입자 악시온에 대해서 5번의 강의를 여러분 앞에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악시온 기술이나 악시온 과학에서 지극히 초보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보적인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곧 도래할 악시온 과학과 악시온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의미에서 악시온에 관한 강의를 5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영혼의 입자 악시온에 대한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